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창의성을 길러러 온 양대용 선생님입니다.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추상적 사고 익히기입니다. 추상적 사고, 이런 단어 들어봤나요? 추상이란 단어. 반대말은 구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뭔가 세세하고 서로 다른 모습들 사이에 공통적인 모습을 뽑아내는 것, 추상적 사고인데요. 이걸 잘해야 창의성도 좋고 사고력도 좋은 거예요. 자, 준비해온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산이에요. 한 친구가 우산을 들고 가고 있고 한 친구는 옷을 뒤집어 쓰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산이 뭐지? 라는 생각이 거기까지 간 거죠. 우산살이 있으면 우산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이런 모양만 봐도 우산처럼 보이죠. 심지어 이렇게 그냥 그 선으로만 이루어진 단순한 그림을 봐도 우산을 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네요. 우산은 대체 무엇이 있어야 우산이라고 사람은 생각할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산은 뭐가 있어야 한다. 자, 선생님이 이제 재밌는 우산 몇 개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우산이 꼭 동그랄 필요는 없겠죠. 이런 하트 모양의 연인 우산인가 봐요. 두 번째 우산 가볼까요? 두 번째 우산은 밤에 우산을 쓰고 가면 자동차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이때 우산살 사이사이에 빛이 조금씩 오는 전구를 달아놓으면 바로 빛이 나는 우산. 그래서 뭐 전원 버튼은 이 손잡이에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우산 봐볼게요. 이거 정말 재밌어요. 우산과 의자를 결합한 우산이에요. 대박이죠. 지금 이게 밑에 지지대고요. 위에 이걸 펼치면 이렇게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얹으면 편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산을 쓰다가도 우산을 접어서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쓰고 갈 때는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진짜 놀라운 우산입니다. 이 우산은요, 우산살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산살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런 신문 종이 같은 거를 결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산살과 이 위에 꼭지 사이를 딱 맞춰주면, 이렇게 펼쳐주면 이렇게 우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거는 우산살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 핸드폰에 있는 안테나 있잖아요. 안테나 접어지고 펴지고 이런 거예요, 우산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휴대용 막대 우산 변신 3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우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나요? 바로 우산살을 대개서 얘기했죠. 우산살이 있어야 우산이다. 그런데 오늘 퀴즈는 뭐였죠? 바로 오늘 퀴즈는 우산살 없는 우산을 생각해봐라예요. 정말 고약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산살이 선생님은 우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산살이 없는 우산? 한번 여러분이 발명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특허를 내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창의적 퀴즈 2번입니다. 창의력 퀴즈. 사람 글자가 너무 크니까 사람처럼 안 보이죠? 여기다 그림을 그려줘야 되나요? 그런데 퀴즈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눈이 두 개 있나요? 눈이 하나 있으면 애꾸눈인데 그거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뭐 거인 이런 녀석들이죠. 눈이 세 개면요, 드래곤볼에 나오던 그 사람 같은데. 그 다음에 콧구멍 위로 달려 있어.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 콧구멍 안으로 물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팔이 5, 6개야. 물론 이제 인도나 이런 데 약간 그런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팔하고 다리가 반대로 달려 있어. 그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뭐 몸이 2개, 3개야 막. 그런 경우도 사람이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5초 줄게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마 졸라맨 같은 사람을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만 봐도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들이 논의를 했답니다. 사람이 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주변에 보이는 다른 동물들과 뭔가 다른 점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강아지들, 털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람은 털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변에 짐승들을 보니까 다리가 4개인 거예요. 4발로 걸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4발로 걷지 않아야 돼. 2발로 걸어. 자, 한번 볼까요? 사람, 타잔입니다. 타잔 2발로 걷고요. 털이 별로 없어요. 와, 사람입니다. 이때 재밌는 것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 누구냐면요, 알렉산드로스가 어느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비켜라, 햇볕 가린다 라고 얘기했던 아주 훌륭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왜? 털이 없죠? 2발로 걷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때 이제 플라톤 제자들이 깜놀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의적 퀴즈 3번인데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릴까요? 선생님이 직접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요. 다르게 정의 내린 사람 거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가볼게요.
이 이야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아들에게 윤리, 이제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먹어요. 먹고 성장해요. 어린아이들 쑥쑥 크겠죠. 그런데 강아지들도 그래요. 동물들도 그래요. 심지어 식물들도 그렇습니다. 얘는요, 먹고요, 영양 섭취를 하고요, 그리고 성장을 해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없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혹시 사람은 눈, 코, 입이 있으니까 듣고, 보고, 뭐, 맛도 볼 수 있는 이런 지각, 느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의 특징 아닐까? 했더니, 토끼도 그런 걸 해요. 다 먹을 거 찾고요, 보고요, 도망가고요, 듣고 막 도망가고 놀래고 그래요. 그럼 이것도 사람의 특징은 아니에요. 그럼 대체 사람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내린 거예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과연 사람의 고유한 성질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이 고유한 성질을 연습하고 개발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산 거라고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논리를 잘 보시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이거는요. 근데 사람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갖고 있으면 이건 사람만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즉,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뭐뭐 하는 동물이다. 사람은 뭐뭐 하는 식물이다. 왜냐하면 식물하고 특징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뭐뭐 하는 동물이다. 동물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사람만의 고유성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람은 키가 커지는 걸 좋아하는 식물이다. 식물은 막 커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적당히 커면 좋겠죠. 너무 크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라고요. 과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정의 내렸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추상적 사고에 대해서 살짝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추상적 사고는요, 구체적인 것들을 뽑아서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관통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을 계속 연습을 했을 때 창의성도 길러진답니다. 오늘 하루도 추상적 사고 한번 연습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